역대 최대로 그냥 쉽니다. 청년 백수가 120만 명이 나왔다. 일하지 않는 청년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청년 백수 120만 명. 30대도 그냥 쉰다. 6개월 연속 최대. 경력직도 구직을 포기하고 있다. SBS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면은 그냥 쉰다. 사상 최대로 청년 백수 120만 명을 돌파했다. 이게 2주 전 기사인데 50만 명의 조회수를 돌파했어요. 그냥 쉬었음이 뭘까요? 쉬었음이라는 거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말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비경제 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육아, 가사, 뭐 정규 교육기관 통화, 뭐 이시장원 통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잖아요. 그냥 쉬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쉰 거네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육아나 가사, 직업훈련, 건강 문제와 같은 분명한 사유 없이 일을 찾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쉬고 있는 상황. 정말 청년 백수 120만 명이 정말 쉬고 있는 것인지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음 인구가 1년 전에 비해서 6만 명이 늘어났네요. 44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제 1년 만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게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2003년 이후에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째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소식을 정부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살펴볼게요. 2025년 2월 고용 동향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월과 동일하다네요. 청년들이 120만 명이 쉬고 있는데 실업률은 동일하다. 전년과 똑같다. 네. 그 취업자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해요. 오히려 13만 6천 명이나 증가했다. 방금 본 데이터와 좀 상반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취업자 4명 중 1명은 주 5일 출근하는 전일제 근로자가 아니라 단기 근로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단기 근로자인데 그냥 아르바이트나 그런 비슷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도 취업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과연 적절한 통계라고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네요. 근로 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청 공식 오피셜인데 일주일 동안 단 1시간만 일해도 모두 취업자라고 대상에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년도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취업자는 늘어났다. 라고 통계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좀 통계를 좋게 만들려고 좀 꼼수 부리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아르바이트를 해도 취업으로 인정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트위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거 하나만 물어보자. 그 120만 명이 갑자기 용기를 가지고 취업에 도전한다 치자. 남들은 그 사람들 채용할 거야?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겠다고 해도 나이에 비해서 경력이 없다고 차고 경력 공백 길다고 차는데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더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바이럴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청년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자꾸 쉬었다고 표현하지? 기업이 쓰다 버리고 기업이 안 뽑는 건데 기업은 쓱 빠지고 청년만 남았네. 너무 좀 안타까워. 요 며칠 전 본 뉴스에서 포항의 뭐 제철소에서 20대 1년 6개월 차 계약직 인턴이 100도를 넘어가는 쇳물이 담긴 통에 떨어진 사고를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인턴에게 위험한 작업을 맡긴 점과 안전장치 마련이 부실한 점도 문제인데 1년 6개월씩이나 계약직 인턴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니 청년 취업 문제가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구나. 그러니까 인턴을 1년 6개월 이상을 하는 거예요. 또 노랑 바나나님이 최저시급도 계속 올라가는데 그냥 알바가 이득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취직도 잘 안 되지, 나를 써주지도 않지.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뭐하러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해. 그냥 내가 알바로 그냥 하지. 이런 생각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규 직원을 뽑는 기관도 많지 않고 수시 채용하는 기관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수시 채용이 뭐냐면은 기업 입장에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뽑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력직이죠. 그러니까 경력직도 채용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처음에 신규 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음 면접자분 경력이 어떻게 되실까요? 뭐라고요? 신입이 신입이지 뭔 경력이 있습니까? 저희 회사는 경력 최소 3년차 신입을 뽑습니다. 한마디로
신입사원을 뽑는데 경력직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 중고신입이라고 하는데 이 중고신입을 뽑는 기업도 없고 막상 중고신입이 됐는데 들어갈 기업도 없고 이 기업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은 국내 기업 97% 올해 경제이익이 온다. 23%는 IMF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낀 애로 및 규제로 통상 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이라고 합니다. 취업을 시키더라도 임금이 부담되는 거예요. 수출도 안 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 매출도 안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 직원 채용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청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럼 중소기업이나 지방을 내려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건 현실을 모르는 분들이죠.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구직난도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는 사람이 안 와. 이런 인력난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취업을 포기해버리는 쉬어쓰 인구도 있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취업을 안 하는 것도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아이를 안 낳는 것도 전부 청년들의 문제로 여겨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